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생기와 보로와 살게 하라 주제대로 남은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제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의 자가 점검 시간을 가졌다면 이 시간은 장년부의 자가 점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용근 대표님을 통해서 한국교회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요. 또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서 잘 변화에 성공하신 사례를 보여주신 우리 포항제일교회 김경호 목사님께서 좋은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 현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앞에서 강사님들께서 뭐가 변화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려주셨고 또 길을 또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또 나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지금까지 잘 변화에 빠르게 잘 대응해서 왔는데 분명히 또 변화의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든 개혁시키자 변화시키자 이런 개념보다 우리에게 꼭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에 잘 변화에 대응해서 또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갈까를 또 고민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오나요? 네. 제 강의는 한 25분 정도 할 텐데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 변화가 필요한 저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지금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보시고 좀 같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그 화면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얼굴 안 비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나요? 네. 우리 교구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이게 지금 작동이 껐다 켜보겠습니다. 어디를 비춰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이게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지금 제가 체크한 걸로 나가는 건가요? 여기요? 네,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확인을 하고 해야죠. 네? 안 된다고요? 그래요? 네.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구 조직 현황인데요. 모든 장년 성도들을 포함한 교구 조직입니다. 청년대학 제외하고 모든 장년 성도들 포함하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0개 교구로 되어 있고요. 인접 세대 수를 고려한 구역 편성입니다. 그리고 각 교구마다 교구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교구 성역장님인 장로님, 부성역장이신 장로님 계셔서 이제 두 분의 교구 정부 성역장님께서 섬겨주시고 219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19구역장님들께서 교구 목사님과 함께 목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임원이 있는데요. 남녀 교구 총무와 회계 등은 교구 아울리치 또 교구 행사들 그런 것들을 같이 목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계획해서 준비해서 실행하는 분들이십니다. 10개 교구에 포함된 총 세대수가 3,519세대인데 그야말로 세대이기 때문에 부부도 계시고 해서
좋기 5천 명, 6천 명 넘는 그런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교구입니다. 그리고 10개 교구이기 때문에 3,519세대를 나누면 구역당 평균 350세대, 35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세대입니다. 엄청 350세대 정말 많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가 350세대 정도 되면은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부목사님 두 분 정도 되는 단독 교회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구역 219로 3,519를 나누면은 한 구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가정 세대 수는 16세대이고,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10가정이 10세대가 넘어가면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챙기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16세대고요. 구역당 세대 수는 그 속으로 좀 들어가면 편차가 좀 있어요. 그 구역과 교구의 상황에 따라 약 7구역부터 많게는 40 정도 세대가 되는 세대가 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역장을 세우질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부득이하게. 어쨌든 분가를 해서 나눠야 되는데 저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구별 안수집사회가 있는데 2019년에 안수집사회가 따로 나이대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남선교회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구 활성화를 위해서 안수집사회가 교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교구별 안수집사회가 교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권사회는 그대로 7개 권사회가 따로 그대로 활동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교구를 살펴보면은 제일 밑에 여러분 별표 쳐져 있는 데 있죠. 별표 쳐져 있는 데가 저희 상당교회입니다. 상당교회 중심으로 해서 청주의 전 지역을 저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번호는 이제 기억 니은 순서대로인데 가성, 금천, 대명, 분평, 산남, 세성, 수곡, 용합, 율령, 창신 이렇게 10개 교구로 되어 있고요. 전체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보은, 서쪽으로는 오송, 남쪽으로는 대전, 북쪽으로는 천안, 거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넓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구인데, 저기 녹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곳이 2019년 이전에 9개 교구로 편성되어 있다가 2019년 한번 조직이 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교구로 편성이 되면서 한 교구가 늘어나면서 세성교구, 산남교구, 산성교구와 산남교구와 성화동이 산성교구였는데 분리돼서 산남교구, 그리고 가경동하고 성화동 합쳐서 가성교구, 세종하고 오송이랑 합쳐서 세송교구,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서 총 10개 교구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이렇게 오른쪽에는 구역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세대수입니다. 산남교구가 담임 목사님 포함되어 있는데 제일 많습니다. 401세대. 그리고 용암 율량교구 23구역 350세대. 창신교구가 예전 저희 사창동 성전 있는 곳인데 271세대로 가장 좀 적은데 다 나눠주고 파송하셔가지고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교구 조직은 편성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인접 지역 세대수를 고려해서 그냥 지역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죠. 전통적 방식에 따른 교구 구역 체계입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소규모 마을 중심 목회 때부터 적용되어 온 방식이 교회가 커지면서 그대로 나누고 하면서 그 방식 그대로 적용되어 온 방식인데요. 이 교구 지역으로 나누는 조직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구역 식구들끼리 거리가 정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같은 지역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구역 예배 중심으로 모이기가 참 좋죠. 그리고 구역장님께서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기도 좋습니다. 가까우니까 갖다 드리기도 좋고. 네, 그리고 오래 교제한 구역 식구들과의 아주 친밀감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20대 때부터 보셔가지고 70대까지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같이 구역 식구들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구역 식구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속속들이 서로 알고 너무 친밀감이 좋죠. 그 친밀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사를 가도 계속 구역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을 옮기시면 구역을 옮기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있을게요 이러면서 창신교구로 가셔야 되는데 영암교구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귀한 장점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지용근 대표님하고 또 변화에 성공한 우리 포항제일교회 예를 들어봤듯이 시대가 엄청 많이 변했고요. 이거의 한계를 저희가 너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 고민이 됩니다. 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대한 틀이 돼 있고 조직이 돼 있고 관계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손을 대는 순간 되게 큰 폭풍이 올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거의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때가 됐어요. 조금 전에 지용근 대표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시대가 변화되었는지를 잘 알려주셨죠. 탈종교화, 고령화, 다음 세대 신앙 문제, 가난한 성도 증가, 또 양극화, 그런 많은 시대적 변화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지역별로 모이는 장점이 있는데, 이 넓은 세대의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신혼부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한 구역 안에 이렇게 모여서 뭔가 나누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고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이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려서 알 텐데,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그 70대 80대 거기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고, 신혼부부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신혼부부 처음 모일 때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 아이 없는 신혼부부, 아이가 막 생겨난 신혼부부,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는 신혼부부, 이제 유치원 들어가려는 신혼부부 공동체가 7년까지니까 있는데 그들 안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세대 스펙트럼을 한 구역 안에서 이렇게 그냥 임의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같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개인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 모임의 역동성이 생기지 않고 구심점이 너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만 그 구역을 유지시키기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더 좋은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인 관계라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전통적인 구역예배 중심에서는 수직적인 구조가 되기 쉽죠. 나이 때도 그렇고, 일단 구역장님이 목사님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구역장님께 권위가 주어지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역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세대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특히 3040 그 젊은 세대 안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나눔이 중요한 필요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진 거죠. 또 여성의 직장생활 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일단 모이기 자체가 쉽지 않고 많이 바빠졌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구역 모임에 참여하기가 더 쉽지 않아졌는데, 거기다가 모임의 의미가 있어야지 그래도 참여할 텐데 그것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께서도 정말 열심히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구조 자체가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구역장 모임이 제가 뭐 지금 14년 상당교회 섬기고 있는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요일 날 10시예요. 금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10시에 모이는 이유가 구역장 공부를 10시에 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11시 30분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한 다음에 교제하고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흩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구역장님들이 역할 감당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장 모임 10시, 금요일 10시에 구역장 모임 자체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아까 219 구역이라고 했는데 구역장 모임이 지금 현재 많을 때는 3분의 1, 보통 때는 4분의 1까지 모임이 축소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께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실은 이제 목회적인 부분하고 그 구역에 목양하는 부분하고도 연결점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변경이 되셨고 또
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연말 되면 많이 두렵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내려놓는다고 하면 어쩌나. 그래서 연말 되면 서로 전화를 피하는 분위기가 되게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니지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되면 정말 그 대체 구역장님들 세우려고 또 전화를 막 하게 되는데 전화를 또 안 받으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대화가 오가야 되는 그 전화가 서로 이렇게 단절되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구역장 한 분 한 분께서 구역을 잘 섬겨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목사님들이 구역장으로 그냥 계셔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계셔만 주세요. 근데 여러분, 계셔만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셔만 주시면 안 되고 뭔가 거기서 역동이 일어나고 구역장도 힘을 얻고 저희도 막 기쁘고 막 열매가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구역 체계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전통적 구역 체계의 단점과 한계를 발견하게 됐는데,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일단 그런 내재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임이 안 되면서 이제 구역 모임도 이제 쉬게 됐고,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모임 회복이 안 되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들어보니까 구역 모임을 안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구역장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역을 계속 매주마다 모이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2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거는 좀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들이 들리는데, 이거를 회복할 구심점이 구역장 안에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 관리 차원으로 구역을 유지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구심점이 있는 모임들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많은 예들을 통계를 통해서도 봤고 포항제일교회를 통해서도 봤는데, 구심점 있는 모임들, 이제 그게 아까 우리 지영 대표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고 예를 딱 들어주셨는데, 세대별 특히 세대별 같은 관심사, 이런 모임들로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안에서도 실은 이제 구역 모임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신 뒤에 2017년 이후로부터 이제 이 젊은 3040 세대와 신혼부들 생각하고 또 노인 세대, 어른 세대 생각하면서 모임들을 새롭게 만든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이제 활성화되는, 그 자체적으로는 교구가 조금 따로 움직이지만 잘 되는 모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Y브릿지 신혼부부 공동체인데,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7년 차까지 신혼부부들이고요. 이 신혼부부들은 믿음, 가정, 교제, 재미, 이런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모여서, 그러니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모이는 거죠. 지금 현재 인원이 45가정, 매주 30가정 정도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월별 부부 미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교육자가 배정돼서 사역을 하지만, 아까 포항제일교처럼 엄청 크게 교구별로 확대된 건 아니지만 좀 적게나마 이렇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45가정이 모이는데, 지금 신혼부부 공동체가 좀 기간이 지나서 이제 신혼부부 7년차 이상 된 분들이 졸업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지금 45가정인데 신혼부부들께서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장점이 있어요. 영유아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과의 만남, 이미 앞에 다 언급된 것 같습니다. 같은 또래, 같은 관심사가 있는, 그 공감이 되고, 모임이 또래 소그룹 모임 안에서 고민 나누고 기도하니까 서로 위로가 되죠. 힘든 상황, 육아하면서 힘든 상황에 동세대의 고충에 맞는 말씀을 듣는다. 근데 목사님께서 당연히 그들의 상황을 읽고 그에 맞는 말씀들을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겠죠. 그러니까 그 Y브릿지 배정된 목사님도 실은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가기 어렵습니다. 중학생 아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또래 아이들 키우는, 그 같은 고민을 하는 목사님이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힘을 드리고, 그렇죠. 또 부부간의 필요를 알고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죠. 부부 미션을 계속하면서 부부 관계를, 또 1년에 2번 있는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잘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래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친밀감이 높아지고, 그 친밀감이 힘이 되죠. 신앙의 성장도 되고, 그래서 신혼부부 새가족 교회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또 신혼부부를 섬겨서 또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또 그 힘으로 서로 봉사의 자리에 섬기게 되죠. 관계 안에 서로를 이끌어 주어서 또 봉사의 자리에 섬기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신혼 부부이고 육아로 어려움에도 이제 육아할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 교회 봉사라는 게. 근데 이제 이미 7년이 넘어서 졸업하신 분들은 이미 봉사하신 분들이 빠져 있지만, 현재 한 45명 정도가 모이는 회원 중에 25명, 25% 정도가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이가 조금 더 있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또 유치원 고학년, 여기 3040 부부들 모임인데 제2패밀리인데요. 303은 젊은 부부 모임, 지금 주일 오후 2시에 모이고 있는데, 목적이, 비전이 이겁니다. 부르심, 양육,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교회 안에 있는 젊은 3040 부부들을 예수님 품으로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고, 그들을 또 사역 현장에,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고,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영유아부실에서 모이고 있는데, 현재 123명, 자녀들 제외하고 123명이면 한 7, 80가정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실제적으로 실제 출석 인원이 6, 70명 정도 매주 모이고 있고, 제가 이 제2패밀리는 2019년에 모임을 담당을 3년 정도 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쉬나고그라고 한 제2패밀리 생기기 한 10년 전부터 청년부 졸업한 그런 젊은 부부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함께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2019년에 제가 갔을 때, 그때 이제 성경 공부 1년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모임을 하면서 이들의 갈급함과 필요가 정말 있다. 일단 1시간 성경 공부하고 그들끼리 모이라고 그냥 두니까 그냥 열심히 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토요일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고 주일 오후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한 2시부터 모여가지고 한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안 가요, 집에. 그 아이들은 또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돌보면서 노니까 아이들 신경 안 쓰고 함께 모임이 계속 잘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또 서로를 이끌어주고 하면서 이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들을 봤고, 코로나 한번 터진 다음에 이게 다시 축소돼서 힘들었지만 또 여전히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모임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모임의 장점이 긍정적 효과,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준다. 동일 세대의 고민과 고충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된다. 같은 관심사가 있게 젊은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된다. 동일 세대가 요청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죠. 또래만 있으니까. 또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의 신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되게 좋아요. 교회에서 같이 놀게 되고.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들을 젊은 부부들 연결해 주면 또 정착에 도움이 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재적 인원의 33%, 그러니까 123명의 33%가 봉사의 자리에 있고, 출석 인원의 66%가 사역의 봉사 중인데, 제가 제2패밀리 담당할 때 그런 어른 세대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좀 노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는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젊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근데 실제로 저기 보면 66% 모임 60, 70명 중에 한 4, 50명이 실제로 교회 학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젊은 세대라면 이제 또 새로운 공동체, 예전에 저희 장수대학만 있었는데 시니어 클럽이 또 그들 장년 세대들, 노년 세대들 안에서도 또 필요가 있어서 은퇴 후 이후의 삶을 지지하기 위해서 시니어 클럽을 만드셨는데, 대상은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시니어들이고, 비전은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시니어들이 모여서 배우고 나누며 기도함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비전에 동참한다. 모임은 상하반기 12주로 진행되고 있고, 평균 60명 정도 출석하시는데, 장점이 긍정적인 효과들이 은퇴 이후의 시니어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장, 영적으로 체험받는 장,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가치 부여하고 뭔가 본인들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썩이지 않고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이 되고 있죠. 장수대학은 여러분 오래됐으니까 잘 아실 텐데 65세 이상의 어르신 좀 더 위쪽 세대들 모이는 장소고 선교적 교회의 복음의 순환 구조, 그러니까 전도하고 또 그 안에서 양육되고 또 누구를 전도해서 같이 성장하는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모이고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들은 노년 세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며 또 고령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어서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노인 세대의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되면서 아주 즐겁게 모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외에 동아리가 구성돼서 취미별로 이렇게 모이는 거를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고요.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같은 또래별 모임인데 어제 이런 1번부터 7번까지의 Y브릿지부터 남성교회 이런 것들이 구심점이 확실한 나이, 취미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장점들이 모임의 장점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는 이게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교구 조직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많은 성도님들이 결국은 이 소그룹 아까 우리 지용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대별 소그룹 말씀하셨고 결국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가장 이 다음 변화되는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게 소그룹인데 그 소그룹이 이제 이거는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교구와 이걸 어떻게 연계할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까를 저희가 또 생각하고 고민해서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달라고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통적 교구 조직의 어려움이 현재 있고요. 새로운 공동체들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변화에 맞게 또 적용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질문을 던지고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빠르게 변하는 이 변화의 시대에 정말 변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가 스스로가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답을 또 내리고 변화의 물꼬를 이렇게 터야겠죠. 그래서 제안하는 게 교회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변화가 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큰 조직을 이렇게 만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또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건데 열린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